시작합시다. 남자는 나도 하는 짓거리들이 마음에 안 들어. 저것도. 근데 남자들은 왜 그래요? 그러니까 말이다. 왜 저럴까 저때. 처음에는 잘해주다. 자, 원방입니다. 들어갑시다. 늦게 들어올래? 숙제도 잘 안 해보고 늦게까지 들어와? 네, 양심이 미어 터진. 새끼들. 진짜 아유. 자, 원방이야. 빨리 앉아. 야, 너네 원이라고 하는 거 처음에 언제 배웠어? 초등학교 때. 원. 원 하면은 지금 너네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는 동그라미. 하이. 파이. 아, 레전드. 아니, 초코파이 말고. 쪽파이. 자, 지금까지 배웠던 그 원들을 이제부터 좌표 평면에 도입을 하게 되면서 정확한 어떤 수식으로 나타내고 거기에 있는 원을 방정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게 이번 단원입니다. 원을 배우는 마지막 단원이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나옵니다. 특히 얘는 원은 미적분 원 파트에서 나와요. 극한이라고 하는 개념을 배우면서, 근데 이거 다 끼워놨지? 다 끼워놨죠? 극한이라고 하는 파트를 배우면서 원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원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까먹거나 모르시면요, 못 풀어요, 문제를. 그러면 그냥 한 문제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배우시길 바라고요. 자, 원에 대해서 먼저 정의부터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원의 정의입니다. 원이라고 하는 거는 형광펜 준비하시고, 평면 위에, 자, 형광펜 시작.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네. 은혜 방법이 안 되어서 아, 진짜, 진짜 뭐해. 저희 크린시 때 받았어, 못 받았어? 안 받았나 봐. 빨리 갔잖아. 그니까. 너 빨리 옆반에 가가지고 그 원방에 있는지 보고 빨리 갖고 와. 야, 다른 애들은 다 껴놨대. 너 왜 그래? 좋아했어요. 드디어. 신이 있지? 진짜. 숙제도 안 해? 늦게 들어와? 저 원방 또 안 내놔. 오늘 계속 꼽줘야겠다. 오늘 타깃 정해졌다. 저기, 지하 클릭이 어디 사는지도 몰라. 왜 저래, 쟤? 자, 원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점에서부터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진 애들을 다 모아놓은 자취를 원이라고 합니다. 자, 얘를 왜 형광펜이라고 해놨냐? 그 한 점이랑 떨어진 그 거리가 중요하다고. 빨리 안 움직여? 너 군대 후임으로 만났으면 나한테 진짜 뒤졌다, 그냥, 진짜. 내가 머리 좋다고. 지금 선임으로 만나면 어떻게 돼요? 나 자살했지, 그냥. 그 총기 나는 상황이 쟤만 타타타 죽어. 장난이고. 자, 원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한 점이랑 떨어진 거리가 중요하다는 거야. 즉 원을 그릴 때요, 이 동그라미라고 하는 게 있을 때, 이거 분필 좀 마음에 안 들어.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 가운데 있는 한 점 이렇게 찍죠. 얘를 원의 중심이라고 하고 원을 그리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웃어? 그니까요. 약간 그거 포비 닮았다. 네? 포비. 누가 뽑이 닮았다고요? 자, 그래서 가운데 있는 이 점에서부터 어느 점을 찍든지 간에 이 거리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원의 반지름이라고 하는 거고요. 알겠죠? 자,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한 점이랑 떨어진 거리만 중요한 거예요, 원은. 알겠지? 자,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거. 자, 원이라고 하는 애가 정의가 되기 위해서는요, 형광펜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 한 직선이 위에 있지 않은 세 점만 있으면 원이 항상 정의가 돼요. 왜 그러냐? 자, 세 개의 점이 있으면 삼각형 하나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그 삼각형에는
고유한 외접원이 하나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직선이 위에 있지 않은 세 점만 있다면 원이 하나로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이 원의 방정식을 나타내게 될 건데 얘 중심을 A, B라고 두어 봅시다. 그리고 떨어진 이 거리를 반지름 R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잘 생각해보자. 우리가 일정한 점에서부터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진 자취들을 다 모아놓은 게 원이라며. 자, 저번 시간에 자취 문제를 풀 때 우리가 궁금한 점은 뭘로 둔댔어? 좌표를? x, y. 자취 문제에서는 모르는 이 점이라고 하는 거를 x, y로 둔다고 했었어. 그래서 이 점 P라고 하는 애를 x, y로 둬볼게. 그러면 이 x, y라고 하는 이 점은 중심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r이라고. 그러면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쓰겠지.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에다가 루트 씌움. 이만큼의 거리가 반지름 r. 이게 그냥 원을 표현한 거 아니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들로 그냥 원이라고 하는 애를 표현한 거잖아. 이미 점 x, y가 있는데 이게 한 점 a, b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r입니다를 수식으로 표현한 것 뿐이잖아. 맞아? 그러면 루트가 있으니까 양변 제곱을 해보라고. x-a 제곱 더하기 y-b 제곱이라고 하는 게 r 제곱입니다. 얘를 만족시키는 x, y 값이 원에 있는 이 점들이 된다고. 얘네들을 싹 다 모아놓은 원이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방정식을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고요. 이 원의 방정식을 보고 원의 중심은 각각들을 0으로 만드는 a, b가 중심인 거고, 다 정리했을 때 여기에다가 루트 씌운 거, 즉 반지름이라고 하는 거는 r이구나. 항상 양수 나와야 되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원의 방정식이에요. 별 다른 건 없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기정 넘어가시게 되면요, 원의 방정식에 대한 일반형이 나옵니다. 얘가 표준형이라고 하는 거고요. 표준형, 일반형, 말은 안 중요해요.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의 다른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냐면은 여기 있는 이 식을 전부 다 전개시키는 거예요. 완전 제곱식이니까 전부 다 펼쳐버리는 거야. 전개시키면은 어떤 모양이 나오게 되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는 이 식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 있는 a, b, c는 그냥 미지수일 뿐이야. 그냥 전개했을 때 대표적인 문자로 그냥 둔 것 뿐입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식을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하고요. 이 식에서 중심은 바로 찾아야 된다. 원의 중심은 어떻게 찾냐? 자, 마이너스 붙이고요. x 앞에 개수를 2로 나눈 겁니다. 즉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라고 바로 중심을 찾을 줄 알아야 돼. 반지름까지는 못 찾아도 내가 이해는 할게. 근데 원의 중심은 이 식을 보자마자 바로 찾아내야 된다. 알겠죠? 그리고 참고로 반지름 적어놨거든요. 반지름 같은 경우에 여기 있는 이 일반형에서 2분의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c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얘는 안 해도 되는데 얘는 꼭 알고 있어야 된다. 중심은 바로 찾을 줄 알아야 돼. 알겠지? 자, 이게 그냥 방정식일 뿐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원의 결정 한번 보실까요? 책 같이 한번 보죠. 자, 원의 결정입니다. 먼저 첫 번째, 세 점을 지나는 원이 나와요. 세 점을 지나는 원. 자, 문제에서 세 개의 점을 그냥 직접 주어줘. 세 개의 점을 좌표로 그냥 준다고. 이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는 식으로 나오게 된다면 앞에 나오는 이 표준형보다는 일반형을 이용을 하세요. 자, 미지수 하나, 둘, 세 개잖아요. 세 개의 점이니까 세 개씩 나옵니다. A, B, C 다 찾아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점을 지나는 원 같은 경우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라고 하는 이 식이
전부 다 대입을 해서 미지수 찾으세요. 그러면은 끝납니다. 다음 두 번째. 두 점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보자라는 거야. 자, 잘 생각해보자. 두 개의 점이 있는데 얘가 지름이 양끝점이래. 여기에 두 개의 점이 있어. 얘가 지름의 양끝점이라고 하는 거는 원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 거야? 얘가 A점이라고 하고 얘를 B점이라고 할까? 지름에 있어서 얘가 양끝점이래. 그럼 중심은 어디에 있는 거야? 그치? 가운데 있는 이 중점이라고 하는 애가 원의 중심이 되겠고요. 그러면 반지름은 얘나 구할 수 있겠지. 그치? 문제로 같이 한번 볼 겁니다. 그래서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은요, 중심을 두 개의 중점으로 잡고 반지름은 이 중점에서부터 아무거나 하나 거리 잡아서 반지름 구해주기만 하면은 원방 작성 가능하겠죠? 왜 이렇게 멍해? 너 의자 당겨 앞으로. 더 당겨. 뒤에 못 기대게. 안 기대지지 이제. 오늘 집중 관리 대상이야. 자, 연습 문제로 들어갑시다. 그래서 원방은요, 중심이랑 반지름만 잘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냥 동그라미 그리시면 되거든요. 자, 먼저 첫 번째 거. 자, 먼저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보죠. 두 상수 A, B에 대해서 이차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이 이차함수의 꼭지점을 라지 A라고 하고요. 이 라지 A라고 하는 거는 어떤 원의 방정식의 중심과 일치한대. 이때 A 더하기 B 값을 구하래.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A라고 하는 애야. 자, 얘에 대한 꼭지점 찾아야 돼. 이차함수에 대해서 꼭지점 어떻게 찾아? 완전제곱식 고치면은 금방 구할 수 있겠다, 그지? 자, 완전제곱식 한번 그럼 구해볼까? 고쳐봅시다. 자, Y는 얘 바꾸게 되면은 x-2의 제곱이잖아. 그래서 x-2제곱으로 나타낼 건데 우리가 필요한 게 4 필요하니까 4를 빼줘서 a 빼기 4 이렇게 나타내지겠네. 그러면 중심 라지 A라고 하는 애는 꼭지점 라지 A라고 하는 애는 2,a-4라고 계산이 되는 거잖아. 그지? 자, 그 다음 원방이 있어. 원방이 있는데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4y 마이너스 17은 0이래. 얘에 대한 중심이랑 얘가 똑같대. 자, 여기 있는 이 일반형에서 원의 중심이라고 하는 건 바로 찾을 줄 알아야 된다고. 어떻게 찾냐? x 개수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한 마이너스 2분의 b라고 하는 애가 중심. 여기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2분의 1 곱해서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애가 원의 중심이 된다고. 왜 저렇게 되냐? 그냥 완전제곱식 만든 거야. 얘를 어떤 x에 대한 2차식 더하기 y에 대한 2차식은 r제곱 이렇게 나타냈을 때 여기에 0 만드는 값이 마이너스 2분의 b가 될 수밖에 없어. 완전제곱식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잖아. 그래서 얘네 두 개가 똑같다. 그러면 b라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는 거고 a라고 하는 값은 2가 돼야 되겠네. 그래서 a 더하기 b라고 하는 값이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심만 잘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연습 문제 2번. 자, 연습 문제 2번 보게 되면은 어떤 방정식이 있는데 얘가 원을 나타낸대. 근데 그 중에서 넓이가 가장 최대인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는 거야. 자,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잖아.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빼기 2ax 더하기 4ay 더하기 6a제곱 아우 길어 플러스 2a-5는 0이라고 하는 이 식이 있어. 자, 원에 대한 일반형이 나온다면요, 여러분들이 표준형으로 바꾸는 게 보기 훨씬 편해.
중심이랑 반지름을 찾기 훨씬 편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다 펼쳐져 있는 식이 나온다면은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x부터 먼저 바꿔보자. x제곱 마이너스 2ax가 있어. 자,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얼마? 네, a제곱. 그죠? 그래서 x-a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을 거고, 여기에서 a제곱 하나를 갖다 썼다 치자. 그 다음 y제곱 더하기 4ay야. 우리가 더 필요한 건 얼마? 4a제곱.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4a제곱을 갖다 썼다고 치자. 그러면 y 플러스 2a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을 거고, 지금 우리가 5a제곱을 썼으니까 남아있는 거는 a제곱입니다. 얘네들 싹 다 오른쪽 넘겨.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5 라고 하는 애가 원의 방정식이라고. 이해됨? 자, 그러면 이 방정식에서 중심이라고 하는 애는 물론 여기서 그걸 구하는 건 아니지만 a, 마이너스 2a가 될 거고, 다음 반지름은 뭐가 될까? 여기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는 거, 얘가 r제곱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루트를 씌워서 반지름 r이라고 하는 거를 찾을 거야. 자, 근데 문제에서 넓이가 최대인 거래. 넓이가 최대. 야,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은 원에서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은 반지름이 가장 작은 걸 구해야 될까? 가장 큰 거를 구해야 될까? 가장 큰 거겠죠. 그죠? 그래서 반지름 r이라고 하는 거의 최대가 돼야 된다. 자, 반지름이 최대라는 말은 결국 r제곱이 최대가 된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얘가 가장 최대가 되도록 할 때 그때 반지름을 구하세요가 된다고. 자, r제곱짜리 한번 쳐다봐. 얘 2차식이지. 2차식에 대한 최대 최소인 거잖아, 결국에는. 그치, 태호야? 그럼 2차식의 최대 최소는 어떻게 계산을 하기로 했었어? 그치? 완전 제곱식이지. 보고 있다. 알고 있지? 아, 그지? 설마 모르겠어, 태호가? 자,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꿀 거야. 그럼 마이너스라고 하는 걸로 묶어내서 a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1 필요했으니까 뒤에 1 더해주면서 플러스 6이 되겠죠. 맞나요? 자, 그러면 얘가 최대가 될 때에 따라서 a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1일 때, 얘 1 때 r제곱이라고 하는 애가 6이 되고, 얘가 원에 대한 넓이가 최대가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r이라고 하는 거는 루트 6입니다 라고 마무리를 지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지? 지금 첫 번째 문제에서 한 거는 원에 대해서 중심을 쳐다본 거고요. 두 번째 문제에서 쳐다본 거는 반지름이었습니다. 결국 원은 중심과 반지름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걔네들을 잘 찾기만 하면 끝난다라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원방 어려워하지 마. 중심이랑 반지름만 있으면 다 해결 가능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연습문제 3번 들어가자. 자, 연습문제 3번. 두 점이 있는데 이 두 개의 점을 지름의 양 끝 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이 있대. 이때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하는 애를 찾을 거야. 자, a라고 하는 연습문제 3번. a라고 하는 점의 좌표 3,1. 다음 b라고 하는 점의 좌표 몇 콤마 몇? 마이너스 1,7이라고 주어져 있어. 자, 얘가 지름의 양 끝 점이래. 자, 아까 보고 왔잖아. 중심은 어디야? 중심. 잠깐만. 네. 두 점의 중점이 중심이 되겠지. 그럼 재원아, 좌표 한번 물어볼까? 1, 4, 중심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반지름 길이 구할 겁니다. 태호야, 반지름 길이 얼마야?
중심이랑 둘 중 아무거나 하나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쓰면 되겠지. 그지? 그러면 루트에 난 A좌표 갖다 쓸게. 여기서 얘를 빼요. 2니까 제곱해서 4. 얘에서 얘 빼면 마이너스 3인데 제곱해서 9. 결국 반지름이 루트 13이라고 하는 애가 된다고. 그러면 중심이랑 반지름을 아니까 원의 방정식을 세워보는 거야. 자, 중심이 1,4래. 그러면 어떤 거 제곱 더하기 어떤 거 제곱인데 앞에 있는 애를 0으로 만드는 x값이 1이래. 그래서 여기에는 x-1이 들어가야 되겠고, 그 다음 여기에는 이 괄호를 0으로 만드는 y값이 4래. 그러면 적어야 되는 거는 y-4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반지름 제곱자리다. 그래서 13이라고 적어줘야 되겠지. 반지름 제곱이다. 꼭 기억해야 돼. 자, 그러면 얘네들 싹 다 전개하면은 문제에서 물어본 모양이 나오겠죠.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y. 그 다음에 제곱해서 16, 17 넘어가서 플러스 4가 되겠네요. 이렇게 정리해준 모양이 일반형이라고. 그래서 a라고 하는 값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이라고 하는 애가 b, c라고 하는 애가 4가 되겠네.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라고 하는 이 값은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끊어졌어. 내가 다이소 가서 저기 머리끈 좀 하나 사놔야겠어. 네. 이렇게 태워 묶어줘야지. 사과 머리 만들어줘야지. 상콤하게. 아, 친구. 자, 연습 문제 4번 들어갑시다. 야, 남자친구 있는 애들 남자친구 머리 한 번씩 다 묶어봤잖아. 네, 써오세요. 아니야? 꼬랐나? 태호야, 너도 재원이 머리 묶어줘라. 미안. 자, 연습 문제 4번 들어갑시다. 자, 세 개의 점이 있대요. 원점 0,0, 다음 A 3,0, 다음 B 4,2입니다. 자, 여기는 이 세 개의 점이 있는데 얘를 지나는 원의 중심을 P,Q래. 그리고 반지름 길이가 R이라고 합니다. 중심이 P,Q. 그 다음 반지름이 R이라고 주어졌습니다. 이때 P 더하기 Q 더하기 R이라고 하는 값을 다 계산을 하래. 자, 얘들아 봐봐. 점 3개 주어졌어. 이 세 점 지나는 원을 어떻게 계산한다고 했었냐면은 표준형 쓰라고 했을까? 일반형 쓰라고 했을까? 일반형 쓰라고 했어. 일반형이 뭐냐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얘가 일반형이랬지. 자, 혹시나 해서 다시 한번 말할게. 여기 있는 a, b, c는 뭐예요? 라고 하지 마. 그냥 미지수야. 그래서 우리가 이 미지수들을 찾아서 원방 마무리 지을 거라고. 어떻게? 점 3개 있으니까 얘가 지난데 지나면은 대입해서 만족하는 거잖아. 3개씩 3개 문자 연립해서 A, B, C 구할 거라고. 자, 첫 번째 원점부터 대입을 해보자. 자, 원점을 여기 식에다가 그대로 대입합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식은 C는 0. 하나 끝. 두 번째 A점 대입 한번 해보자. A라고 하는 애는 3,0이래. 얘도 지나는 거잖아. 그러면 대입해서 만족해야 된다는 거지. X값 3 그대로 대입해봐. 그럼 9. Y에다가는 0 대입합니다. 그러면 3A. 더하기 C인데 C는 0이지. 얘는 0. 그럼 A값 얼마? 마이너스 3. 다음 세 번째. 오른쪽에다 적어야겠다. 세 번째는 4,2를 대입합시다. B라고 하는 점의 좌표 4,2를 그대로 대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서부터 16 더하기 4 더하기 4A 더하기 2B 더하기 C는 0인데 C 0이라며 A-3이라며 얘 마이너스 10이라고 하자. 그러면 B값 구할 수 있겠네. 계산합니다. 28. 8 더하기 2B가 0이래. 따라서 B라고 하는 값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4가 되겠네. 자, 이렇게 계산이 끝나고 나면은 다시 한번 일반형에다가 들고 와요.
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a가 마이너스 3이었고 b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4래요. 자, 이게 원의 방정식이 된다라는 거지. 자, 근데 우리가 중심이랑 반지름을 찾아야 된다고. 자, 아까 일반형에서 반지름이랑 중심 공식이 있었긴 한데 걔보다는 그냥 얘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표준형으로 바꾸세요. 자, 들어간다. 잘 봐. 자, 앞에 있는 것부터 x제곱 마이너스 3x가 있어. 여기에다가 필요한 거는 뭐야? x 개수 마이너스 3 절반의 제곱이 필요한 거잖아. 그럼 태호야 얼마 필요한 거야? 4분의 9. 4분의 9가 필요하지. 여기에다가 왼쪽에다가 4분의 9 오른쪽에다가 4분의 9를 그냥 더하는 거야. 이게 표준형을 바꿀 때 하나의 그냥 팁이야. 너네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될 거야. 많이 풀다 보면은. 자, 그러면 앞에 있는 x들 완전 제곱식 만들면 x-2분의 3이 제곱이 될 거야. 먼저 그 다음 y도 생각하자. y제곱 마이너스 4y야. 여기 또 필요한 건 얼마? 4겠지. 그지? 4 더해주고 오른쪽에다가 4를 더해주는 거야. 그러면 더하기 y-2제곱이 될 거고 오른쪽에 있는 애는 4분의 9 더하기 4야. 4분의 25가 되겠지. 원방 끝이지. 자, 중심 찾을게. 중심은 0 맞는 애네 0 맞는 애네 결국 2분의 3,2가 된다라는 거고, 다음 반지름은 4분의 25 아니다. 실수하지 마. 루트 씌우는 거야. 2분의 5겠죠. 자, 그래서 P 더하기 Q 더하기 R 다 더하게 되면은 4 더하기 2니까 6이 되겠죠. 이게 그냥 원방 작성하는 거 끝입니다. 별건 없죠? 다음 세 번째,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아, 참고로 잠시만, 잠깐만, 설명 하나 안 한 것 같은데?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34페이지에 한 번만, 34페이지 한 번만 설명을 강조를 안 하고 넘어간 게 하나가 있어서요. 34페이지에 괄호 4번 있죠. 원이 만들어지기 위한 조건이요. 자, 여기에도 그냥 저희 형광펜 해주시면 되거든요. 1번 동그라미랑 2번 동그라미에다가 형광펜 하나만 해주세요. 뭐냐면은 원이라고 하는 방정식이 있는데 걔가 원이 되기 위해선 x제곱이라고 하는 것과 y제곱이라고 하는 애의 개수가 동일해야 돼요. 만약에 개수가 다르면은 어떻게 되냐? 얘는 타원이 되거든요. 원을 찌그러뜨리면은 타원이 되는 거잖아. 타원 뭔 줄 알지? 그래서 개수가 다르면은 타원이 되는데 걔는 기하 과목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기하 하시는 분들은 아마 보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 제곱, 즉 R제곱이라고 하는 이 오른쪽에 들어올 이 녀석이 항상 양수가 돼야 돼요. 음수가 되면 걔는 올바른 식이 아닌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뒤로 넘어갑시다.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볼 텐데요.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보기 전에 먼저 그냥 같이 설명으로만 보고 넘어갈 거거든요. 원과 한 점과의 위치 관계를 먼저 볼 겁니다. 자, 먼저 원이 하나가 있다고 칩시다. 자, 원이 있는데 중심이 있겠죠? 자, 하나의 점이 있어요. 하나의 점. 이 원이랑 점이랑의 위치 관계는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냐? 여기 원 안에 있을 수 있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관계, 원 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관계, 원 밖에 있을 수 있겠죠. 자, 근데 원과 점 사이에는요, 원 밖에 있는 이 경우만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또 물어보는 건 뭐냐? 원 위에 있는 점과 원 위의 점과 얘를 P라고 둘게. P까지 거리의 최대, 최소 얘만 물어봐요. 원 위에 있는 점이랑 저기 있는 초록색깔 점, 쟤까지 거리가 최대인 점이랑 최소인 점, 걔가 어디에 있을까? 라는 것만 물어보거든. 봐봐. 이 원이라고 하는 거는 중심은 항상 고정되어 있는 애지. 그지? 반지름이라고 하는 애가 정해지면서 원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을 가지고 얘를 나타내게 된다면 거리가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심이라고 하는 정점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밖의 점에서부터요, 여기 중심까지 쭉 이은 거, 얘는 항상 일정하겠죠. 그죠? 그 다음 가장 짧은 거리에 있는 그 점은 이 중심까지 거리 D라고 하는 거에서 반지름을 하나 빼준 여기 점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얘가 반지름 R이죠? 그래서 원 위의 점부터 해서 P까지 거리 최소값은 중심까지 거리에서 반지름을 하나 뺀 거죠. 그러면 최대는 어디일까? 당연히 그 반대가 되는 겁니다. 밖에 있는 점부터 해서 원 중심까지 거리에다가 여기 반지름을 하나 더한 거죠. 그래서 최대값은 거리에서 반지름 하나를 더한 결과입니다. 얘가 원이랑 원 밖의 점 사이 관계 끝입니다. 그래서 별로 뭐 딱히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얘만 다 기억해 놓으세요. 원 밖에 있는 점이 있고 그 원 위의 점과의 거리가 최대인 점이랑 최소인 점 어떻게 계산하는지, 중심까지 거리 구하고 반지름 하나 뺀 거, 반지름 하나 더한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원과 직선 위치 관계를 보죠. 얘가 더 중요합니다. 참고로 얘가 유형온 라이트에 들어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아이고, 자, 원과 직선까지 위치 관계인데, 잠시만, 저거 너무 닫아놔가지고 조금만. 날개 좀 내릴게. 너무 더워. 자, 먼저 원의 방정식에서 직선까지 관계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원이 있을 때요. 아이씨, 찌그러졌어. 대충 봅시다. 자, 원이 있을 때요, 총 3가지에 대한 위치 관계가 가능하다는 거야. 먼저 첫 번째, 만나지 않는 거 있고요. 두 번째,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고요. 다음은 두 점에서 만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1번, 아니 얘를 1번이라고 할게. 얘를 1번, 한 점에서 만나는 걸 2번, 얘를 3번이라고 둘게요. 자, 그러면 이 위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한 방법은 총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개를 해놨습니다. 판별식을 이용하는 거요. 다음 두 번째는 거리 이용한다고 적어놨죠? 책 보세요. 적어놨잖아요. 자, 판별식 이용하는 거 갖다 버리세요. 그냥 소개만 시켜놓은 겁니다. 판별식 이용하다가는 여러분 뒤져요. 진짜 힘들어 뒤져요. 식이 복잡해버리면은 야, 씨, 그래도 내가 그래도 적어놓은 건데 그렇게. 그래서 중심과 거리 그리고 반지름 이 2개의 관계를 가지고 얘네들을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원의 중심에 있을 때 반지름이라고 하는 애가 있을 거잖아요. 얘를 기준으로 할게요. 얘가 반지름 R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거리, 이 직선이랑 중심까지 거리를 D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관계,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거는 당연히 거리 D라고 하는 게 반지름보다 더 짧아야 되겠죠. 그래야 두 점에서 만난다고요. 그 다음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했을 때는 반지름의 길이랑 이만큼의 거리 D라고 하는 애가 동일해야 되겠죠. 그 다음은 여기 있는 이 한 점에서부터 중심까지 거리 D라고 하는 애가 반지름보다 더 크면은 만나지 않는다. 즉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우리 배웠잖아요. 걔를 이용하고 반지름의 비율이랑 같이 비교를 하면서 살펴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까먹었을까봐 같이 담아 놓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현의 길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현의 길이, 현이 뭔지는 기억나나요? 현이라고 하는 게 중3 때 하죠? 기억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원이 있어요. 너무 크게 그렸어. 다시. 오늘 조금 빨리 끝날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후딱 하고 저희 직방 질문할 거 좀 내가 받아줄게요.
저희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저희 클리닉 때 잘 못하셨던 분들 제가 질문을 받아드릴 테니까. 근데 너네 왜 저희 교재 질문을 안 하냐? 체크를 안 하냐? 만들어 놨는데 오늘 학교에서 급하게 했지? 아닌가? 태호는 안 했잖아요. 자, 현이라고 하는 애는요, 원 위에 두 개의 점을 잡아요. 그리고 나서 이 점과 점 사이에 있는 이 선분의 길이를 현이라고 하잖아요. 얘를 현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원의 방정식에서 이 현에 대한 길이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구하냐면요, 잘 보세요. 원의 중심이 있어요. 원의 중심이 있고요. 여기에 A랑 B에 대한 정확한 좌표가 주어질 겁니다. 그러면 직선 AB라고 하는 애가 나올 거잖아요. y는 뭐 mx 플러스 n 이렇게 둘게요. 직선 AB가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원의 성질도 같이 도입이 되면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원의 중심부터 이 현의 중심 여기까지 내리게 되면은 좀 성급하다. 이렇게 쭉 내리게 되면은 여기를 수선의 발이라고 해볼게. 얘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D라고 하는 걸로 계산이 되겠지. 그지? 이 거리 D라고 하는 애는 중심부터 해서 직선 AB까지 거리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야. 그 다음 직각이 나왔어. 직각이 나오면 첫 번째로 떠올라야 되는 거 뭐라고? 피타고라스라고. 여기 피타고라스가 어디 숨어 있냐? 얘요. 이만큼이 원의 반지름이잖아요. 그러면서 피타고라스 공식으로 이만큼에 대한 길이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뒤 문제 실려 있거든요. 잘 이해만 하고 넘어갑시다. 피타고라스로 이만큼의 길이를 얻어내요. 그 다음은 2배 하면은 현의 길이가 나오겠죠. 왜? 중심에서부터 현에 내린 이 수선의 발은 수직 이등분을 하기 때문이에요. 중3 때 했었던 성질이죠. 그래서 현의 길이를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알겠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오늘 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고요. 여기다가 별표도 3개, 4개, 뭐 5개 갖다 붙여도 상관없고요. 자, 원이랑 축과의 관계거든요. 원이랑 축이랑의 관계인데 먼저 첫 번째 X축이랑 접한다라고 한번 해보자. X축과 접하는 원인데 그림 그려놨잖아요. X축이 있을 때 두 개의 원이 있을 때 X축과 지금 맞닿고 있는 겁니다. 즉, 한 점에서 만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점이랑 만나고 있는 건데 여기 있는 중심을 A, B라고 한번 해보죠. 자, 중심에서부터 X축까지 저 거리가 반지름이 되는 거잖아. 여기서부터 해서 이만큼이 반지름이잖아. 근데 이 반지름의 길이를 알 수 있어. 왜? 중심이 A, B래. 잘 생각해봐. 중심이 A, B래. 그럼 X축에서부터 중심까지 그 거리는 얼마가 될까? 다시 중심의 좌표가 A, B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 X축에서부터 해서 이만큼 중심에 떨어진 이만큼의 길이가 반지름인데 이만큼의 길이는 얼마일까? 전혀 감이 안 와? Y좌표잖아. X축으로부터 얼만큼 위에 들어가 있냐? 얘가 B라고. 좌표를 알잖아. 중심의 좌표의 Y값이 반지름이 된다는 거야. 그게 X축과 접하는 경우야. 자, 그래서 아래쪽에서 있는 것도 한번 같이 보죠. 아래쪽에 이렇게 접하고 있다고 칩시다. 자, 여기 있는 중심이 얘는 C, D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요만큼 원의 반지름이잖아. 원의 반지름이 길이는 얼마일까? 자, 거기서 함정이 있었죠. D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D가 반지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D라고 말한 거 자체가 이미 이해를 했다는 거고. 아주 나이스한 건데 태우는 아무 말도 없네? 이해했지? 네. 그치? 여러분들 집중관리가 되시면 이렇게 됩니다.
집중 관리 대상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시길 바랄게요. 알겠죠, 태호야? 네. 자, 그럼 태호야, 여기에 있는 이 X축과 접하는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이 정보는 뭘까, 과연? 뭔가 문제에서 이 원이 X축과 접하고 있대. 그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과연 뭘까? 반지름의 길이가 뭐랑 같을까? 반지름의 길이가 뭐랑 같다는 걸까? 이해를 못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뭘 받게? Y축. Y축? P. 재원이는 알 수 있을 거야. 재원이라면 난 말을 할 수 있을 거로 믿고 있어. 그렇지. 알겠니, 태호야? Y축이 Y축. 야, Y축이 어떻게 Y좌표야? Y축은 축이야. 태호야, 그러지 말자. 우리 좌표표면 배웠잖아. 봐봐. 얘가 X축이지. 얘를 X축이라 그래? 아니지. 좌표죠? 헷갈리지 말자. 아이, 그만 괴롭힐게. 쉬는 시간 전까지. 자, 반지름의 길이입니다. 얘는 뭐랑 같냐? 절대값을 씌우고 Y좌표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Y좌표가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절대값을 붙인 것 뿐입니다. 자, Y축에 접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보죠. 자, 그림을 따로 하나만 그리겠습니다. 아니, 그냥 둘 다 그려줄게요. 대충 접해 있다고 봐. 자, 그러면 중심에 어떤 좌표가 반지름이 될까, 얘는? X죠. 그죠? 그래서 Y축에 접한다라고 한다면 반지름의 길이는 절대값 X좌표가 된다고요. 반지름은 절대값의 X좌표. 얘가 반지름이 된다라는 거야. 자, 이제 라스트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X축, Y축 동시에 접하는 경우예요. 자, X축과 Y축이 동시에 접하는 원이 있다고 칩시다. 자, 얘는 반지름의 길이가 뭐랑 같을까요? 둘 다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한번 표현을 하자면 둘 다 접한다라는 거는요, 반지름의 길이가 자, X축에 접한다라고 했을 때는 Y값에 대한 좌표가 같다고 했었죠. 절대값. 그 다음에 Y축에 접하고 있을 때는 X좌표랑 같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얘랑 같은 겁니다. 이 세 개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X좌표의 절대값, Y좌표의 절대값, 반지름의 길이 다 똑같은 게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경우라고요. 자,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성질 하나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동시에 접하면서 X좌표랑 Y좌표의 절대값이 두 개가 똑같아졌대. 그러면 얘 중심 좌표는 얘는 A, 얘는 B, B로 둘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지? 적어줄게. A, B, B.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데 그럼 이 중심이라고 하는 애는 어디 위에 있다? Y는 X라고 하는 직선 위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X축이랑 Y축이랑 동시에 접하기 위해서는 X좌표랑 Y좌표에 대한 절대값이 똑같아야 돼. 그래서 Y는 X라고 하는 직선 위에 중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2사분면, 4사분면에 있는 원은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심이요. 그래서 문제에서요,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다라고 한다면 그때 중심은 Y는 X, Y는 마이너스 X는 위에 있다라고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중요한 거야. 문제 보면 알거든? 문제 넘어갈게요. 근데 거기 다 정리되어 있거든요? 잘 읽어보시죠.
적어놓아도 복습을 안 하면 말짱 꽝입니다. 자, 연습 문제 5번. 자, 원이 있습니다. x 플러스 1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고 하는 게 8이래. 그리고 직선 y는 x 플러스 k라고 하는 거랑 그냥 만난대. 야, 그러면 원이랑 직선과의 위치 관계를 다시 한번 떠올려봐. 직선 3개가 있는 거. 어떤 관계가 있었냐면은 두 점에서 만나는 거,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나는 거, 그 다음은 만나지 않는 게 있었어. 근데 얘는 만나기만 하면 된대. 한 점에서 만나든 두 점에서 만나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 직선부터 해서 중심까지 거리를 D라고 놓아볼게. 그 다음에 반지름을 R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얘네 두 개가 만나기 위해서는 어떤 관계가 만들어져야 되냐? 원이 있을 때 이렇게 세 개가 있었잖아. 얘는 거리 D가 반지름보다 작아야 되는 거고, 얘는 거리 D가 R이랑 같고, 얘는 거리가 R보다 더 크대. 얘 두 개가 만족되면 되는 거니까 결국에 두 개가 합쳐져서 여기다 적자. D라고 하는 애가 R이라고 하는 애보다 작거나 같으면 만나는 거라고. 뭐 말인지 이해되지? 자, 그러면 원의 중심이, 야, 근데 진짜 집중해야 된다. 원방에 이거 놓치면은 너네 진짜 한없이 그냥 끝나. 원방은 집중해야 돼. 자, 중심에서부터 해서 여기 있는 직선이 있는데 그 거리 공식으로 먼저 거리 D부터 한번 찾아봅시다. 거리 D는 직선의 방정식을 조금 바꿔서 이렇게 나타내라고 했었죠. 한쪽으로 다 몰아넣으라고 했었잖아. 그래서 거리 D는 루트 1제곱 더하기 1제곱 2분의 다음 중심이 얘가 마이너스 1,0인 거 확인. 그래서 마이너스 1 집어넣고 0 집어넣고 그러면 절대값에 마이너스 1 플러스 K라고 하는 애가 거리 D라고. 얘하고 반지름인 루트 8하고 비교를 해야 된다고. 얘가 반지름. 그리고 부등호 관계는 이 관계가 만족돼야 되겠지. 자, 그러면 이 부등식을 풀면 어떤 관계식이 나오냐? 절대값 마이너스 1 플러스 K라고 하는 애가 얘네 두 개 곱해지면서 루트 16, 즉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라고요. 부등식 풀 줄 아시죠, 이젠? 설마 모를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K라고 하는 애가 범위가 5보다 작거나 같고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수 개수 총 9개입니다. 다음 연습 문제 6번. 자, 연습 문제 6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앞에서 개념에서 설명하고 넘어온 건 아닙니다. 문제로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중심이 3,2래요. 그 다음 반지름이라고 하는 애가 루트 5래. 자, 이때 직선 EX-Y 플러스 8은 0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직선까지 거리의 최소값을 물어봐. 원부터 해서 직선까지 거리의 최소값 얘를 물어보고 있는 중이야. 자, 원이랑 직선까지 거리니까 당연히 만나고 있지 않은 이 상황을 물어보는 거라고. 자, 그러면 이 직선에서부터 원 위에 있는 점까지 거리를 다 재볼 거야. 자, 여기에 있는 점에서 쟀다고 치자. 그럼 얘가 높이가 될 거고 길이가 될 거고, 여기서 쟀다고 치자. 얘가 길이가 될 거야. 여기 점에서 쟀다고 치자. 얘가 길이가 될 거라고. 계산 다 할래? 졸라 복잡해. 안 돼. 그래서 아까 점과 원 위에 있는 점 사이 거리, 중심이랑 그 점, 그리고 반지름을 빼고 더한 거 기억나지? 직선도 똑같아. 직선도 여기 있는 중심 3,2라고 하는 거, 이 점하고 그 다음 여기 직선까지 거리가 확실하잖아, 얘는. 그죠? 그 다음 얘에서부터 해서 얘를 그었을 때 나오는 이 점에서부터 여기 있는 이만큼의 길이가 최소라고요.
왜? 올라가면은 점점 길이가 길어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할 때 이 거리 최소값은 중심부터 해서 직선까지 거리에서 여기에서 반지름을 하나 빼주는 거야. 그게 거리의 최소값입니다. 그러면 거리에 대한 최대값은 얼마가 나올까?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에다가 반지름을 하나 더 해준 게 최대값이 되겠지. 왜 이렇게 분위기 싸하지? 아, 참고로 이거 뭐냐, 다음 주에 도형의 이동을 월요일에 하거든요. 월요일에 도형의 이동 끝나고 나서 수요일에 좌표평면 전체 시험을 한번 볼 겁니다. 전체 시험, 그 좌표평면 자체 그냥 그 단원 시험이에요. 못하면은 뭐 숙제 폭탄이겠죠. 중딩부터요? 네? 아니, 우리 했던 범위 처음부터 좌표평면이요. 처음부터 해서 도형의 이동까지. 자, 어쨌든 원과 직선까지 거리의 최소값입니다. 그러면 중심에서부터 여기 직선까지 거리 D라고 하는 애는 그냥 바로 계산을 할게요. 루트 5분의 3 대입하고 2 대입하고 6, 4, 12 이렇게 되겠네. 자, 그래서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는 5분의 12 루트 5라고 하는 애가 될 거고, 반지름은 루트 5래 뺀 거 루트 5분의 7 루트 5라고 마무리해 주시면 최소값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최대값은 여기에서 반지름 한 번 더한 게 최대값이다. 다음 넘어가죠. 별건 없어요. 다음 연습 문제 7번. 자, 연습 문제 7번은요, 현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연습 문제 7번 보면은 x-1 제곱 더하기 y-2 제곱이라고 하는 게 9래. 이때 직선 2x y 플러스 5는 0. 얘랑 만나는 두 개의 점이 A, B래. 이때 선분 A, B를 계산을 하라고 합니다. 이때 선분 A, B라고 하는 애를 구하래요. 자, 현의 길이인 거죠? 그죠? 원이랑 직선까지 만나는 이 거리가 점이 두 개가 있는데 얘가 현의 길이가 되는 거라고요. 그럼 우리가 결국 구해야 되는 거는 현의 길이인 거지. 그지? 그럼 중심. 어떻게 기절한 거야? 오. 야. 어? 스스로 괜찮아? 자, 봅시다. 원이 있고요. 직선이 있는 거야. 상황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줄게요. 원이 있고 직선이 있는 거야. 이때 만나는 두 개의 점을 A와 B라고 나타내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 A, B에 대한 길이를 계산을 하는 거야. 앞에서 같이 보고 왔잖아. 현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 중심에서부터 해서 이 직선까지 거리 D라고 하는 애를 먼저 구하고 반지름이 R을 이용해서 피타고라스로 구한다라고 했었잖아. 그래서 얘를 이용을 해볼 거다. 자, 중심이 1,2야. 중심이 1,2. 그 다음 반지름은 3이야. 자, 그러면 먼저 이 직선이랑 이 거리부터 생각을 해보자. 거리 D라고 하는 애는 루트 5분의 그냥 빨리 대입할게. 절대값 7 이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거리 D라고 하는 애는 루트 5분의 7이다. 그냥 절대값도 떼버릴게요. 꺼져. 자, 이렇게 D라고 하는 애가 계산됐어. 다음 반지름의 길이가 3이래. 얘가 3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만큼, 요만큼에 대한 길이를 피타고라스 공식으로 구해낼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 길이를 뭐 m이라고 할까? 선분 BM의 제곱이라고 하는 애는 반지름 R제곱
9 빼기 D제곱 5분의 49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지. 계산 잘한 거 맞나? 얘 5예요? 1, 2 그러네, 얘 5네. 어쩐지 이상하더라.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거리 D에 대한 제곱은 5가 됩니다. 따라서 얘는 4가 되겠죠? 루트 씌우면서 이만큼의 길이가 2가 된다고요. 그러면 중심에서 내려그은 이 수직되는 이 선은 수선의 발은 수직 이등분선을 하기 때문에 여기가 2가 된다고. 그래서 선분 AB 길이가 4가 된다고. 이게 현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간단하죠? 넘어갑니다. 자, 8번, 9번, 10번 하고 잠깐 쉴게요. 야, 금방 합니다. 자, 먼저 연습 문제 8번. 중심이 A, B, 반지름의 길이가 R. 자, Y축과 0,1에서 접하고 에다가 형광펜 해줄래? 오늘 수업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이야. 8번, 9번, 10번.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이 형광펜 Y축과 점 0,-1에서 접하는데, 자, 얘들아, 그러면 원에 대한 반지름은 어떤 거랑 같다라는 거야? Y축과 접한대. Y축과 접한대.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는 어떤 거랑 같을까? 그쵸. 절대값 X좌표랑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반지름이라고 하는 애는 절대값 X좌표다라는 게 Y축과 접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내가 중심의 좌표를 이렇게 한번 잡아볼까? 원에 대한 중심을 X좌표 A라고 둘 거고 Y좌표 B라고 둬볼게.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는, 반지름은 절대값 A라고 하는 애가 반지름이 된다는 거네. 알겠죠? 자, 그래서 얘를 가지고 원의 방정식을 세울 거야. 일단 먼저 적어볼게. x-a제곱 더하기 y-b제곱이라고 한 게 a제곱입니다. 라고 원방을 적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y축에 접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요.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정보가 있어. 뭐냐면 지금 y축이랑 접하고 있는데 내가 뭔지는 모르겠어. 이쪽에서 접하든지 이쪽에서 접하든지 뭔지는 모르겠어. 근데 여기서 접하는 이만큼의 점이 0,-1이래. 자, 그럼 원의 중심에 대해서 y좌표는 얼마일까라는 거거든. 자, 원에 대한 중심이 있어. 이렇게 쭉 이어보면 얘가 수직이기 때문에 얘 y좌표가 -1이 되는 거라고. 이해돼요? 0,-1에서 접하고 있대. 그러면 중심에서 y축에다가 그어 내린 이 수선은, 직선은, 선분은 수직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y좌표하고 여기 있는 y좌표하고 똑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y 중심이 여기 있는 -1이 된다. 즉 이 b 대신에 +1이라고 하는 걸로 갖다 껴놔도 상관없겠죠, 이제.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원방 작성했고 얘가 3,0을 지난다라고 했기 때문에 3,0을 대입합시다. 그러면 3-a제곱 더하기 1이라고 한 게 a제곱이래. 전개합니다. a제곱 -6a 더하기 12 a제곱이다. 자, a제곱 꺼지시고요. 정리하게 되면 a라고 하는 게 3분의 5라고 정리가 됩니다. 따라서 원의 방정식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작성하게 되면은 x-3분의 5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제곱 더하기 얘는 제곱해서 9분의 25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A, B, R이라고 하는 거 중심좌표가 A, B니까 중심좌표 적어봅시다. A 3분의 5였고요. B는 -1이었죠. 그 다음 반지름의 길이 절대값 A니까 얘가 3분의 5입니다. 다 더하게 되면 3분의 7이라고 하는 계산 결과가 등장하겠죠. 그래서 Y축에 접하는 경우를 봤고요. 다음 9번 문제 봅시다.
자, 연습 문제 9번 보게 되면은 지금 중심이라고 하는 애가 어떤 2차 함수 위에 있는 거래. 2차 함수 위에 있는 게 중심이래. 이 중심을 그릴 수 있겠. 아니 뭐 대충 이렇게 접하고 있는 거래. 중심이 여기 2차 함수 위에 있는 거야. 근데 x축이랑 y축에 동시에 접하고 있는 상황이네. 자, 얘들아, 동시에 접한다라는 거 그 의미는 반지름이 길이가 절대값 x좌표랑 절대값 y좌표랑 다 똑같은 거라고 했었다. 그지?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이 중심은 어떤 그래프 위에 있었을까? x축과 y축이 동시에 접하는 거. 태호야, x축과 y축이 동시에 접하는 원은 어떤 그래프 위에 있는 좌표였을까? 그렇게 강조하고 넘어갔었는데 그걸 그것에 까먹으셨어요? Y y. 어머나. 민지 알고 있나? X좌표, Y좌표요? 자, 다시 한번 다 잘 들어. 잘 들어. x축이랑 y좌표랑, x축이랑 y축이랑 동시에 접하는 그 원의 중심은 원점. y는 x,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1사분면이랑 3사분면에 있는 거는 원의 중심이 y는 x 위에 있고요. 다음 2사분면, 4사분면에 있는 이 원은 중심이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그거 앞에 그림까지 있으니까 꼭 공부해라. 자, 다음. 그러면 지금 얘 잠깐만, 1사분면 위에 있는 점을 중심으로 하고 뭐지? 잠깐만. 그림이 뭔가 좀 잘못됐는데 그림이 일단 잘못됐거든요. 그림이 일단 잘못된 건데 그냥 상황을 나타낸 것 같아요.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제1사분면 위에 있는 점이래. 중심이 제1사분면 위에 있대. 오케이? 그러면 대충 여기 어딘가에 지금 접하는 원이 하나가 있다는 거야. 이 중심은 어디 위에 있는 거라고? 이차함수 아니야. y는 x 위에 있는 거라고. 그러면 y는 x라고 하는 직선이 쭉 있는데 여기에서 이차함수랑 만나는 이 점에 중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즉 여기 있는 중심은 y는 x와 y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맞나? 플러스구나. 플러스 x 마이너스 1. 얘네들이 만나는 그 점이 원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래야 둘 다 위에 있는 거니까. 뭔 말인지 이해됐니? 안 됐으면 빨리 말해. 다시 한번 설명.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중심이 1사분면에 있다면 y는 x 위에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추가적인 조건이 달린 게 그 중심 자체가 이 이차함수 위에 있는 점이래. 둘 다 만족하는 거잖아. 동시에 둘 다. 그러면 연립하라고. 얘랑 얘랑 같다라고 놓고 푸는 거라고. 알겠지? 그래서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은 x를 만족시키는 x값 꺼지시고요. x라고 하는 애가 1일 때잖아. 그럼 마이너스 1일 때는 뭐냐? 여기 있겠지. 여기 있는 애가 마이너스 1일 때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점 중심의 좌표가 1,1이 되는 거라고. 그 다음 반지름 길이는 당연하게 1이겠지. 그래서 원에 대한 방정식 세우래. 중심이 1,1이고 반지름이 1인 거.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은 1. 얘가 1사분면 위에 있는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된다고. 됐어? 넘어가도 돼? 아, 분위기 싸운 거 봐라. x축과 y축이 동시에 접하는 원. 얘는 중심이
항상 y는 x 위거나 또는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그래야 반지름의 길이랑 절대값 x좌표, 절대값 y좌표가 같으니까. 그러고 나서 중심이 y는 x 위에 있다라는 거는 1사분면 3사분면 위에 있다라는 거고,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다는 거는 2사분면 4사분면 위에 있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애가 1사분면 위에 있는 거니까 중심이 여기 위에도 있고 여기 위에도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연립한다고. 같다라고 놓고 풀었을 때 나오는 x값이 1이니까 중심이 1,1, 반지름 길이 1, 원방 작성 끝. 넘어갈게. 10번입니다. 잠깐만 이거 하고 쉬도록 하죠. 는 왜 1이에요? 이제 정리했는데 아니 저거예요. 반지름 반지름이 왜 1이에요? x축이랑 동시에 접하잖아. x축이랑 y축이랑.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가 절대값 x좌표랑 절대값 y좌표랑 같으니까 당연히 반지름의 길이는 1이겠죠. 자, 연습 문제 10번. 원이 x-2제곱 더하기 y-3제곱은 1이라고 하는 애래. 자, 이젠 중심이 여기 원 위에 있대. 중심이 이 원 자체 위에 있는데 x축과 y축이 동시에 접하는 서로 다른 두 원의 둘레의 길이 합. 얘도 마찬가지로 x축과 y축이 동시에 접한다는 그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대충 상황을 눈으로 보여줄게요. 2,3이 원이 중심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있다는 거야. 여기 위에 중심이 있어. 여기 위에. 자, 그러면 얘 방정식도 당연히 만족시켜야 되는데 x축과 y축이 동시에 접한다고. 그러면 그 원의 중심은 y는 x 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y는 x랑 만나는 이 두 개의 점에서 x축과 y축이 동시에 접하는 원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얘는 계산 어떻게 할 거야? 원방이랑 y는 x랑 둘 다 만족하는데 연립해야 돼. y라고 하는 애가 x래. 대입해.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라고 하는 애가 1이 된다고. 얘를 만족시키는 x들이 저기에 있는 두 점이 되는 거잖아. 정리. 2x제곱 마이너스 10x 그 다음 얘 13에 1 넘어오면서 플러스 12는 0. 2로 약분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 인수분해 돼. x라고 하는 애가 2거나 3이야.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얘 좌표는 당연히 2,2. 왜? y는 x 위에 있으니까. 그 다음 얘 하나가 또 3이래. 여기 있는 점의 좌표가 3,3이 되겠지. 자, 이때 서로 다른 두 원의 둘레 길이가 궁금해. 자, 봐봐. 여기에 2,2를 중심으로 하는 원. 얘 반지름의 길이 얼마? 2. 그 다음 얘는? 4. 그러면 얘의 둘레는? 4. 파이. 그 다음 얘 둘레는 6파이. 그래서 두 원의 둘레의 합은 10파이. 잠깐 쉬었다가 뒤에 있는 실전 문제 4개 보고 직선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조금만 갑시다. 한 30분까지만 쉴래요? 나연에서 자, 후딱 4문제 보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자, 실전 1번입니다. 실전 1번 보시게 되면 3개의 직선이 있어요. 이 3개의 직선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이 있는데 그 삼각형의 외접원이 얘래. 이때 A 절대값, B 절대값, C 다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3개의 직선이 있어. 이 3개의 직선이 만드는 삼각형이 있다라는 거야. 근데 그 삼각형이 그 삼각형의 외접원을 구하는 문제잖아. 그러면 얘네들 가지고 3개의 점을 다 만든 다음에 그 3개의 점을 지나는 원방 작성하면 끝나는 문제잖아. 그지?
단순히 복잡하기만 한 문제라고. 자, 그러면 여기에 첫 번째랑 두 번째 두 개의 직선이 만나는 그 점 구하면 되거든. 내가 구해왔어. 1,2야. 다음 두 번째랑 세 번째 두 개 같다라고 또 연립하면 되겠지. 그러면 좌표 나올 거 아니야. 좌표 구해왔어. 2,1이야. 다음은 끝나요? 4개요. 실전 문제 4개요. 조용히 해. 이렇게 오늘 건들면 안 될 것 같아. 이거 좀 위험해. 자, 첫 번째와 세 번째 직선이야. 얘네들이 만나는 점 내가 또 구해왔어. 3,4. 자, 그러면 3개의 점이 주어졌지. 삼각형의 3개의 꼭지점의 좌표가 주어졌다고. 얘를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여기다가 그냥 다 직접 대입해서 A값, B값, C값 다 연립해서 구해내면 되겠지. 과정이 복잡할 뿐이야. 그냥 다 똑같은 거라고. 그래서 스킵할게. 얘 대입해서 어떤 방정식, 얘 어떤 방정식 다 그냥 연립하면 나와. 알겠지? 계산이 복잡할 뿐이야. 직접 해봐야 된다. 직접 해봐. 그러면 A 값은 마이너스 5가 나올 거고 B 값은 마이너스 5가 나오고요. C는 10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절대값 씌워서 다 더하게 되면 20이라고 하는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계산이 복잡할 뿐. 나도 이거 직접 했거든요. 이거 푼 거 보이죠? 이거 직접 했고. 진짜 왜 저래? 니들 빨리 끝내주려고 하는데. 진짜. 자, 봐요. 자, 실전 문제 2번입니다. 자, 원이 있습니다. 중심이 1,3이고 반지점이 루트 2네요. 이때 y는 m 절대값 x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이때 m 값에 대해서 정수 m 값의 합을 다 구하라고 하는 거야. 자, 어떤 상황이냐면은 뭔가 중심이 이렇게 1,3에 돼 있는데 반지름이 길이가 루트 2니까 y축이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애라고. 그 다음 x축은 여기에 있겠지. 자, 이때 y는 m 절대값 x라고 하는 이 직선이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되는 거야. 자, 얘 그래프는 그릴 줄 알지. mx 그리고 마이너스 x, 즉 이렇게 V자로 나오는 이 그래프가 되는 거잖아. m 값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여기 있는 이 직선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점점 좁아지겠죠. m 값이 증가할 때입니다. 자, 얘가 어디까지 가능할 거냐? 두 점에서 만나는 게 어디까지 가능할 거냐? 얘가 딱 접하는 이 순간까지 가능하겠죠. 접하는 순간 이제 3개의 점, 걔보다 더 커지게 된다면 4개의 점에서 만나게 될 거니까요. 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에서 어디서 만나냐? 자, 얘가 좁아지다가 여기서 이제 접하는 경우에는 딱 한 점에서만 만나는 거잖아. 얘보다는 더 커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노란 색깔보다는 작아야 된다고 걔를 계산할 겁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이 녀석 한번 생각해 보죠. 얘는 mx라고 하는 그래프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그래프에서 y는 mx라고 하는 얘를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판별식이 0이다 라고 해도 되고요. 그게 첫 번째 방법이죠. 다음 두 번째, 여기에 있는 중심 1,3이라고 하는 것과 여기에 있는 직선까지 거리가 루트 2다 라고 했을 때는 딱 접하는 순간인 거잖아. 그래서 나는 얘 가지고 계산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거리 t라고 하는 애는 루트 m제곱 플러스 1. 왜 자꾸 들어가는 거야. 짜증나네. 얘 분의 중심 1,3을 여기다가 대입합니다. m 빼기 3으로 계산되겠지. 얘가 루트 2인 순간의 m 값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자, 얘 넘겨서 양변 제곱해. 그러면 m제곱 마이너스 6m 플러스 9는 얘 제곱하면 2m제곱 플러스 1이 돼요.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다 넘겨요. 그러면 m제곱 플러스 6m 마이너스 7은 0이 돼. 자, 그러면 m이라고 하는 이 값이 마이너스 7이거나
1이 되면 된대. 왜 m 값 자체가 두 개가 나올까? 1이라고 하는 게 이 보라 색깔에서 접하는 이 경우가 되는 거잖아. 얘가 m이라고 하는 애가 1일 때야. 근데 마이너스 7이라고 한다면 여기 기울기, 음수 기울기를 가지면서 접하는 이 경우가 되겠지. 얘가 마이너스 7일 때가 된다고. 자, 그래서 m값 두 개가 등장을 했고 결국에는 여기 사이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네. 근데 얘가 마이너스 7이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애 기울기는 마이너스 9를 땐 7이겠지. 얘가 m은 7일 거 아니야. 그래서 결국 m이라고 하는 이 값은 1보다는 커야 돼. 그래야 두 점에서 만나. 근데 7이라고 하는 애보다는 작아야 된다고. 그래서 m 값으로 가능한 거는 2, 3, 4, 5, 6이 되면서 싹 다 더해요. 그러면 20이라고 하는 합이 등장을 합니다. 다음은 3번. 자, 시점 문제 3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저기 있는데 직선 mx라고 하는 애가 있대요. 자, 이때 수선의 발을 h라고 놔뒀을 때 어떻게 OH 대 BH라고 하는 애 길이가 루트 3대 1이라고 하는 비율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얘가 y는 mx. 이때 m 값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야. 여기 있는 이 중심에서 여기에 수선의 발로 내린 점을 h라고 하고요. 그 다음은 여기 있는 점을 b, 여기 있는 점을 o. 얘 그림 그려져 있는 거? 뭐가 그림 그려져 있지? 여기가 그려져 있구나. 자, 이때 상수 n값, 즉 기울기라고 하는 애를 계산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주어진 게 OH라고 하는 이만큼의 길이가 루트 3에 해당하는 비율이니까 루트 3K라고 할게. 그 다음은 BH 길이가 1에 해당하는 길이니까 얘를 그냥 K라고 둘게. 자, 이때 상수 m값에 대해서 계산을 해내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원이라고 하는 거는 중심이 3,3이야. 자,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당연히 3인 애겠지. X축, Y축 동시에 접하니까. 그러면 A에서부터 해서 B까지 그은 이만큼의 길이가 3이 된다는 거네. 다음. 여기에 있는 AH라고 하는 이 길이, 얘는 뭔진 모르겠어. 일단 D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 이 D를 계산할 수는 있을 거야. 근데 MX로 계산을 했을 때 결국 M이라고 하는 미지수가 하나 더 튀어나오지. 그래서 그냥 일단 두는 거야. K로 나타내져 있으면 바로 그냥 거리 공식 써서 K라고 정리를 했겠지만 여기서 나오는 문자는 M이라고 하는 문자이기 때문에 그냥 D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얘가 수직이잖아. 수직이면 뭐가 생각난다고? 피타고라스라고. 그러면 첫 번째 관계식 9는 D제곱 더하기 K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네. 자, 근데 OH라고 하는 저 길이에 대해서도 주어졌잖아. 그럼 저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지. 얘는 중심에서부터 원점을 그으면 이만큼에 대한 삼각형 나오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수직이야. 근데 AO라고 하는 이 길이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으로 3루트 2라고 계산이 되는 거잖니. 그래서 마찬가지 피타고라스 18은 D제곱 더하기 3K제곱 이렇게 계산이 되겠네. 두 개 연립하는 거야. 밑에서 위에 거를 빼요. 그럼 9는 2K제곱이 되면서 K제곱은 2분의 9가 된다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대입해서 마찬가지로 D제곱이라고 하는 애도 2분의 9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네. 자, 이제 상수 M이라고 하는 애를 찾을 건데 기울기를 찾을 거야. 자, 근데 문제가 또 있어. 뭐냐면 기울기를 찾으려면 한 점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 그지? 한 점이 있어야 원점이랑 해서 기울기를 찾을 텐데 도저히 여기서는 점이 좌표가 나오질 않았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사용한 거는 결국에는 길이밖에 없어.
자, 이 길이로 m이라고 하는 기울기를 찾아낼 거야. 어떻게? 여기 있는 거리 d라고 하는 애를 찾아냈으니까 쟤 가지고 계산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y는 mx랑 3,3까지 거리가 d다. 얘를 이용을 할 거거든요. 거리 d라고 하는 애는 거리 공식 씁니다. 루트 m제곱 플러스 1 분의 절대값에 3,3 대입해 3m-3이라고 하는 값이 될 거고, 얘는 d 루트 씌워서 루트 2분의 3 이렇게 적을게요. 자, 그러면 이 식 정리가 가능하잖아요. 얘를 오른쪽에다 갖다 붙이면서 양변 제곱을 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3 먼저 약분하자. 3이 약분되니까 얘 넘겨서 이제 제곱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애는 m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1은 오른쪽에 있는 애 루트 2분의 1 제곱하면 2분의 1이잖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애 제곱하면서 2분의 1 m제곱 플러스 1. 그러면 2 곱하고 싹 다 정리해. m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1은 0이다 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상수 m 기울기 찾으래. 야, 여기서 기울기 m이 얼만데 인수분해 돼? 안 돼. 근의 공식 써. m 좌표가 m 개수가 짝수니까 짝수근의 공식 써서 2풀마 루트 4 빼기 1 3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기울기라고 하는 애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2 플러스 루트 3이 되겠고요. 두 번째 2 마이너스 루트 3입니다. 중심이 3,3 원점까지 이은 이 직선이 y는 x 그래프니까 걔보다 기울기가 작게끔, 그러면 m 값은 2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마무리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2 플러스 루트 3은 어디에 있는 앤데요? 여기에 대해서 반대인 얘가 2 플러스 루트 3이겠죠. 자, 실전 문제 4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실전 문제 4번 보시게 되면요, 중심이 1사분면에 있대. 그리고 x축과 p점에서 접한대. y축과 두 점 QS에서 만나는 원이 있는데 점 P를 지나고 기울기가 2인 직선이 있고요. 이때 만나는 점 중에서 P가 아닌 점을 S라고 하고, 그 다음 QR이라고 하는 애랑 PS라고 하는 애랑 두 개 길이가 똑같대요. 이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원점 O랑 중심까지 거리가 궁금하다라는 거네요. 자, 여기를 R, 여기를 Q, 여기는 O. 그 다음 P점 지나면서 기울기가 2이네. PS 이만큼이 4, 요만큼이 4. 얘가 기울기가 2. 자, 이때 원점 O랑 중심까지 거리를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중심에 대한 좌표를 알아야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으로 두 개의 좌표를 구해야 되겠죠. 자, 먼저 여기에서요, 이 중심의 좌표를 한번 설정을 해봅시다. X축과 만나고 있는 거니까 반지름의 길이는 뭐랑 같아야 돼요? 절대값 Y좌표입니다. 그래서 얘 좌표를 나는 A, R이라고 하는 걸로 잡아볼게요.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둘 거고요. 자, 다음, 그러면 여기서 어떤 A에 대한 좌표를 하나 더 알 수 있냐면 이 P라고 하는 점의 좌표를 알 수가 있어요. 얘요. 얘는 A, 0이라고 하는 좌표가 되겠죠. 접하니까 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 이때 PS라고 하는 기울기가 2고 P라고 하는 점을 지나는 직선이기 때문에 Y는 2x-2a라고 하는 이만큼의 직선, 얘 직선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기울기가 2고 a, 0 지나는 애입니다. 자, 이때 이 좌표를 정확하게 이제 찾아낼 수가 있거든.
어떻게? 야, 봐봐. 여기 길이가 4래. 여기 길이도 4래. 근데 얘네들에 대한 정체는 뭐야? 현이거든? 그러면 현의 길이, 우리가 구했었던 거 앞에서 기억나지? 피타고라스 썼잖아. 걔를 똑같이 이용을 하라는 거야. 자, 그리고 우리 중3 때 했었던 거 다시 한 번만 좀 생각해 볼까? 현의 길이가 두 개가 똑같아. 현의 길이가 두 개가 똑같아. 그러면 만족되는 성질이 하나가 있어서 단 하나야. 중3 때 했었던 거야. 뭘까? 중심각의 크기가 같아야지만 현의 길이가 똑같다고. 비례하지도 않아. 중심각에 비례하는 것도 아니야. 현의 길이는 단 하나만 있었어. 현의 길이가 같다면 중심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거. 그러면 이렇게 그었을 때 나오는 이 중심각이랑 이렇게 그었을 때 나오는 이 중심각이랑 두 개가 똑같다고. 즉 두 개의 삼각형은 합동이라고. 합동일 수밖에 없다고. 그게 중3이에요? 네, 중3입니다. 2학기 때요. 되지?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이 삼각형 한번 봐봐봐.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을 보게 되면은 이만큼의 길이가 r이잖아. 그리고 우리가 현의 길이를 찾아낼 때 이렇게 수직으로 내렸지. 이 길이도 찾았잖아. 이 길이는 얼마일까? y축으로부터 떨어진 중심까지 거리입니다. a라고 하는 x좌표가 나오겠죠. 자, 그렇게 계산을 하면서 첫 번째 관계식 r제곱이라고 하는 애가 요만큼의 길이는 절반이니까 2죠. 4 더하기 a제곱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야, 그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야? 현의 길이가 있으니까 이 현의 길이 구하는 방법이 있었어. 얘도 마찬가지로 수직으로 내려가지고 이만큼 길이, 이만큼 길이, 이만큼 길이 피타고라스 썼잖아. 마찬가지야. 자,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까지 이만큼의 길이를 계산을 할 건데 이만큼의 길이는 얘랑 합동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결국 a라고 하는 좌표가 길이가 나올 거야. 근데 저 a라고 하는 길이는 여기 구해놓은 직선과 a, r이라고 하는 이만큼의 좌표, 거리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거리 공식을 써보도록 합시다. 거리 a라고 하는 애는 거리 공식에 의해서 루트 5분의 x자리에다가 a 집어넣고 그러면 사라지고요. y좌표에다가 r 집어넣으면서 마이너스 절대값 r. 결국에 r이라고 하는 애는 루트 5a입니다 라는 관계식이 나온다고.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이제 대입을 하면은 a 값 나오겠죠. 대입하면은 5a 제곱이잖아. 넘어가서 4a 제곱이 a 제곱이래. 4래. 그래서 a 제곱이 1이 되는 거고 일사분면에 있으니까 a 값은 1, r 값은 5, 루트 5라고 나오겠지. 자, 이제 원방, 중심, 원방까지 다 세울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거는 중심이랑 원점 사이 거리야. a, r, 즉 1, 루트 5랑 원점까지 거리입니다. 거리 d는 루트 1 더하기 5니까 루트 6 마무리해주면 되겠죠. 이게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유용훈 라이트 꺼내보시죠. 직방 질문 좀 받고 집에 갑시다.